엄청 적극적이네. 다시. generally라는 거라 그랬어요. as a general rule이라는 건 generally랑 같은 말이다. 일반적으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it's better. 이때 보시면 it's bette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It's better if your definition corresponds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way in which the term is ordinarily used. 호흡이 길어요. 그러니까 it's better 이렇게 나와 있으면 보통 더 낫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가주어예요. 근데 가주어인데 뭐뭐 하면 더 낫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투부정 여기 지금 if절부터가 진주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뭐 하면 더 낫다라고 보셔야 되냐면 너의 definition 정의가요. 오케이? 자, 너의 정의가 뭐 하면 더 낫대요? correspond 단어 아시죠? 보통 이제 부합하다, 일치하다, 상응하다 이런 뜻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일치하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일치하다. 자, 너의 정의가 일치하면 더 나아요. 근데 잘 봐요. 지금 as closely as possible이 중간에 부사가 껴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에 부사가 껴있는 거 원래 correspond to라고 써야 되잖아. 뭐뭐 와잖아요. 뭐뭐 와라고 써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correspond to 사이에 굳이 부사를 비집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 그러면 뭐 하면 더 낫다라는 거냐면 다시 너의 정의가 아주 가능한 한 아주 closely 밀접하게 혹은 가깝게란 뜻이니까 말 그대로 매우 가까우면 뭐 매우 일치하면 더 좋다라는 건데 뭐랑 일치하면 좋다라는 거냐면 방식과. 근데 잘 봐요. 여기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되잖아. 뒤에 완전한 절. The term is ordinarily used.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죠. 그럼 다시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뭐 하면 일치하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in the kinds of debates. 자, 예를 들면 debates라고 얘기하면 보통 토론이나 뭐 예를 들면 논의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to which your claims are pertinent. 이 단어 좀 되게 어려운 단어. 이 단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도 지금 잘 보면 to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고 그리고 뒤에 문장이 현재 지금 완전한 절이 나와 있다라는 건데 주어 동사 보어가 완전하죠. 즉 여기서 일단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수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be pertinent to라고 수거가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be pertinent to 그러면 얘는요 뭐뭐와 관련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pertinent라는 단어 자체가 관련이 있는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뭐와 관련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관련이 있다. 뭐뭐와 관련이 있다. 그럼 여기서 해석이 너의 주장이 관련이 있는 그러한 논의들. 이때 디베이트 토론이라기보다 논의라고 할게요. 논의들. 그죠? 근데 kinds가 붙어 있다고 해서 해석이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 종류의 그러니까. 그러면 너의 주장이 관련이 있고 관련된 그러한 종류의 논의들에서 그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과 너의 정의가 일치하면 더 낫다,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법적으로 봤을 때 그럼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찬찬히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 closely라는 거요. 그럼 여기서 closely야, close야라고 물어봤을 때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잘 보셔야 돼요. 얘는 제가 뭐라고 했냐면 correspond는 타동사가 아니에요. correspond는 항상 뒤에 to 뒤에 명사를 데리고 나오기 때문에 to 뒤에 명사가 뒤에 나와 있죠. 제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완전한 절인 건데 얘가 지금 부사가 여기를 비집고 부사가 들어간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기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포인트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여기 클로즈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덩어리 자체가 as closely as possible 덩어리 자체가 부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가능한 한 아주 밀접하게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가능한 한 아주 밀접하게 일치하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다음 두 번째로 어법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당연히 in which입니다. 그런데 앞에 way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how라는 관계부사를 같이 쓸 수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여기다 만약에 제가 that을 썼다고 치면요. 그러면서 내 주장은 뭐냐면 저기다 that을 써서 저게 관계부사라고 주장하면 저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때 that은 됩니다. 앞에 way가 나왔을 때 관계부사로서 that을 쓸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지금 현재 완전한 절이잖아요, 지금. 오케이. 자, 그다음
마지막 to which. 여기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쓰였다라는 거. 근데 제가 to which를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전치사가 to가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수거로서 쓰는 경우, 수거로서 쓸 때 pertinent라는 단어를 수거로서 쓸 때 be pertinent to, be related to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러니까 여기 to가 전치사가 이렇게 수거격으로 들어갈 때 to가 붙어 있기 때문에 저기 앞에 있는 전치사 역시 to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어법이 중요한 게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여기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however로 뒤집었습니다. there will be however. 그러나 뭐가 있을 거냐면 occasion은 경우란 뜻이죠. 자, 그러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경우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관계부사로 못 썼냐면 where를 썼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건 where라는 관계부사가 굳이 선행사가 장소가 아니어도 경우나 상황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관계부사가 나왔다라는 건 where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it is appropriate even necessary. 여기도 지금 가주어진 주어죠. 여기 이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to 동그라미 쳐보시면 오케이?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원래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던 걸 뒤로 뺀 거기 때문에 가주어 진주어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어법적인 포인트는 where라는 관계부사 표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it 뒤에 투부정사 to coin 여기 표시하셔야 된다. coin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썼을 때는 무슨 뜻이냐? 만들다라는 뜻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요. 갑니다. appropriate, 적합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적절한 그리고 심지어는 필요하대요. 다시 한번 적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필요하답니다. 뭐 하는 게요? coin special use. special use라는 건 보통 무슨 말이에요? 특별한 그런 사용이잖아요. 여기서 use는 용법이라고 할게요.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게 다시 한번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절하고 심지어는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를 통해서요? through 잘 봐. 전치사고 뒤에 명사 들어가야 되는데 명사 자리에 뭐 들어갔어? what 절 들어갔어 지금. what이라는 건 뒤에 불완전한 절이어야 돼요. philosopher's code 계속 나오죠. 오형식의 수동태. 그럼 그 얘기 무슨 말이야? 여기 목적어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앞에 했던 패턴 아니야? stimulative definition. 그러니까 즉 stimulative definition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극적 정의란 뜻인데 stimulate가 자극하다라는 뜻이니까 철학자들이 자극적 정의라고 부르는 다시 한번 철학자들이 자극적 정의라고 부르는 것을 통해 이런 식으로 특별한 용법을 만드는 것이 적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필요하기도 합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안 나왔는데 그냥 용어만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 뒤에 설명을 하겠죠. 이해가요? 적어도 우리가 이 문장에서 알 수 있는 건 자극적 정의라는 것은 뭔가 앞서서 얘기했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용법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용법이라는 것이 뭔가 자극적 정의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This would be the case. case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통 be the case라고 얘기하면 보통 어떤 경우에 해당한다. 다시 한번 경우이다 혹은 뭐 경우에 해당한다 이런 뜻인데 그럼 this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 앞서서 얘기했었던 자극적 정의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혹은 뭐 앞문장 내용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새로운 용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자극적 정의를 말한다 볼 수 있겠고 그럼 이것은 would be the case 어떤 경우냐면 잘 보셔야 돼요. where 나왔죠. 이때 where는요 마찬가지로 경우 뒤에 관계부사란 말이에요. 그럼 관계부사 뒤에 완전한 절이잖아요. 그러면 the current lexicon is not able to 렉시컨이 어휘니까 현재의 어휘가 뭐 할 수 없을 때 make distinction 하면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요. 구분하다. 자, 그럼 다시 갑니다. 현재의 어휘가 뭐 할 수 없을 때 구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시 한번 be the case 경우에 해당하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어떤 구별을 할 수가 없느냐 that you think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봐봐요. 중간에 이때 대시 뭐냐라고 봤을 때요. you think를 괄호로 묶어주시면 깔끔하게 보여요. 우린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삽입구라고 얘기하는데 삽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거 해석하는 방법. 너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주어가 동사 하기에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하고 보니까 얘를 빼고 봐도 돼요. 헷갈리면 빼고 봐도 돼. 근데 결국에 어떤 구분이냐면 are philosophically important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얘는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얘 definitions가 앞에 나와 있으니 which로 바꿨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위치로 바꿔서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법의 응용적인 측면에서요. 자, 그러면 너가 생각하기에 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구분을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너가 생각했을 때 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철학적 구분을 할 수 없을 때, 뭐가 그 현재 어휘가 그걸 할 수 없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이건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 사례가 좀 나와주면 이해가 훨씬 편할 건데 뒤에 나오죠. For example이요. 근데 그 전에 가기 전에 하나만 표시하고 갑시다. 3번 문장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일단 첫 번째 where 표시하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선행사가 굳이 장소가 아니어도 경우인 경우에 where를 썼어요. 자, 그 다음에 where 표시하셨으면 그 다음에 어디다 표시하셔야 되냐면 여기 current라는 단어 표시하셔야 돼요. 이거 무슨 뜻이라고요? 현재의란 뜻이라고요. 현재의. 현재 어휘가. 그러니까 뭔가 새롭게 만들어낸 어휘가 아니라 지금 기존의 현재의 어휘가. 기존의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예요? existing 같은 단어가 기존의란 뜻이에요. 존재하는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기존의란 뜻으로 더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 잘 보셔야 될 거 요거 한번 표시해 볼까요? 내가 만약에 빈칸을 여기다 들었어. 현재 어휘가 뭐 할 수 없을 때, 뭐 할 수 없을 때, 구분을 할 수 없을 때라고 하면 난 지금 여기를 뭐로 출제한 거냐면 빈칸 추론으로 출제한 거예요. 현재 어휘가 뭐 할 수 없을 때, 구별을 할 수 없을 때. 그 다음에 어법 하나만 더 표시할게요. 여기 동사 보이시죠? 얘요. 얘 수일치 누구한테 한 거예요? 여기다 한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 구별들에다가 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질문하고 잠깐 쉬어요. 자, 예를 들어서 we do not have a term. 우리는 용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In ordinary language. 우리 일반적인 혹은 일상 언어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요. 일반 언어에서 어떤 용어를 갖고 있지 않냐면 해봐. 여기가 중간에 괄호로 묶이죠. 그럼 대절이요. 대절이 일반 언어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대절은 지금 용어를 꾸며줘야 돼요. 이렇게요. 어떤 용어를 갖고 있지 않냐? Describes a memory. 기억을 묘사하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기억이요? That is not necessarily. 봐봐요. 이때 대절은 또 기억을 꾸며주겠죠. 자, 그러면 이때 둘 다 지금 계속 주관대로 쓴 거야. That is not necessarily. Not necessarly라는 건 뭐야? 꼭 뭐뭐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꼭 뭐한 것은 아닌데요. Memory of something. 무언가에 대한 기억은 아니래요. 근데 잘 봐. something이라는 명사 나왔고 그 뒤에 the person이라는 명사 다시가 나왔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여기 지금 해석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봐요. something이 명사고요. 명사 다시가 어디까지야? The person having it까지가 명사 다신 거예요. 그럼 having it이라는 거는 그것을 가진, 즉 현재 분사가 되는 것이고 현재 분사가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the person을 꾸며주는 거겠죠. The person이 명사 다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진 사람이 하고 나서 동사가 여기 있죠. 지금.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뒤에 목적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요. 그러니 명사 다시 동사니까 여기 사이에 목관대가 생략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됐어요? A memory of something the person having it has experienced.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저기 지금까지는 이제 문장을 해석해봤고 그것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기억은 꼭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머릿속에 그게 기억에 남는데 내가 경험한 건 아닌 거야. 그럼 무슨 말이야? 남한테 전해 들어갖고 내 기억 속에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아니 전해 들은 것도 결국에는 내가 경험한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내가 행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했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요? 자, 그런 걸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4번 문장 같은 경우는 그럼 어법적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that 두 개 나와 있는 거 표시만 하고 넘어갑시다. 여기 that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hat 나와 있었죠. 그리고 별건 아닌데 이때 having이 동사가 너무 많이 나와 있었고 이때 having은 여긴 지금 동사로 들어가면 안 돼요. The person 예를 들어서 has experienced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has it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다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사람이 경험한 적이 있는. 다시 한번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한 적이 있는 이런 뜻이죠. 경험한 그러니까 경험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장 넘어가서 for example 표시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사례를 들겠네요. Such a thing would occur. such 혁명인데 형용사 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런 일 정도로 해석하는 거야. 그런 일, 그러한 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잘 봐봐요. would occur 이렇게 쓰면은 지금 가정법 형태거든요.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적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if I 다음에 여기도 지금 과거 동사를 썼죠. 지금 could가 과거 동사야. 더 형태상으로는 can의 과거니까 지금 가정법 과거의 형태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somehow 어떻게든 share your memory. 다시 한번. 만약에 내가 어떻게든 너의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너의 기억을 공유할 수가 있다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I would have a memory type experience. 내가 뭐를 가져요? 뭔가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가져요. 다시 한번요. 자, 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기억 유형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But this would not be of something. 봐봐. 이것은 뭐가 아니냐면 okay? Of something that I had actually experienced. 자, okay. 이때 that 뒤에 보시면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이니까 이때 목적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때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될 것이고 내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아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 게 be of라고 나와 있는 저거 있잖아요. 오케이. be of라고 나와 있는 거. 근데 해석은 this would not be something. 그러니까 of가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of는 전치사로 설명 하나만 해드리자면 of는 원래 소유의 전치사예요. 소유의 전치사.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뭐뭐를 가지는 정도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be of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be of는 보통 have랑 같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이것은요 가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요? 여기에는요 뭐가 없을 거냐면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이 없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거 be of를 have로 바꿔서 해석하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만약에요 여기서 of를 안 썼다라고 해서 틀렸냐? 다시 한번 this would not be something 이렇게 써 틀렸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말이 되거든요. of가 없어도.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어법 문제로 뭐 of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출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여기도 that 하나만 보고 합시다. 계속 that은요. 그러니까 위치로 바꿨을 때 출제가 가능한 거예요. 위치로 바꿨을 때. 자, 그다음 to call this a memory would be misleading. 한번 봐봐. 이때 투부정사 뭐로 쓰인 것 같아요? To call this a memory. 근데 동사가 would be가 나와 있다는 점에서 얘는 주어 자리잖아요. 그럼 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죠. 근데 콜 내가 뭐라 그랬어? 오형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 잘랐을 때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은 misleading 잘못된 거다라는 건 보통 오도하는 그러니까 misleading이라는 것 자체가 오도하다가 무슨 말이야? 오도하는이 뭐야? 오해의 소지가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단어 아셔야 돼요. misleading이란 단어 자체는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다시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로 philosophers 철학자들은요 have coined 뭐 했다? 코인이 만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뭐를 만들었어요?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뭔데요? quasi memory. 이게 quasi라는 단어가 보통 pseudo, quasi 이런 단어가 보통 뭐냐면 진짜는 아니고 그에 비슷한 이런 우리로 따지면 모의고사 할 때 그 모의 정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quasi memory라는 건 보통 유사기억이라고 하거든요. 유사기억. 뭐 하기 위해서 to refer to. 자, 생각해 보세요. refer to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칭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지칭하기 위해서. 뭐를 지칭하기 위해서요? These hypothetical memory-like experience. hypothetical이란 단어는 가상의란 뜻이죠. 가상의 기억 같은 경험이죠. 이 단어 외우셔야 돼요. 가상의 기억 같은 경험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to refer to 여기서 to 부정사는 뭐로 쓰인 거냐? 당연히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 그죠?
이거 부사로 쓰였다. 그 다음에 실제가 아니니까 요 단어 가상의란 단어 굳이 따지면 뭐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겠죠. 뿔말을 나누기는 애매하지만요. 이해 가셨죠? 이 질문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 주제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갑시다. philosophers. coin. special terms. when ordinary language lacks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 단어야. lag이야, lag. 그리고 precision.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특별한 용어를 만들어요. 뭐 할 때? 일반 언어가 철학적인 정확성이 부족할 때. 이해 가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키워드를 만약에 우리말로 키워드를 보면 철학자들이 결국에 자극하는 정의를 만들었잖아요. 자극하는 정의를 만들었어요. stimulative definition을 만들었어요. 근데 왜 만들었어요? 기존 어휘에 뭔가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 보완이 영어로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를 만약에 주제를 영작해야 된다고 쳤을 때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철학자들이 저런 용어를 만들어요. 뭐 할 때? 뭐 예를 들면 일반 언어가 철학적인 정확성이 떨어질 때. 근데 지금 밑에 쓴 거는 그냥 우리말로 써놓은 거는 철학자가 자극한 정의를 만들어요. 왜요? 기존 어휘의 부족한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약에 다 두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 경우에 보완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하다가 영어로 뭔데요? 보충하다, 보완하다. 컴플리먼트라는 단어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어요? 부족한 설명 이런 것도 어쨌든 본문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영작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문제 들어가서 한번 더 얘기할게요.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